두 번째 키워드는 여자 전두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공통적인 지적이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셔서 듣다 보니까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은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이 앞서 김 대표가 이진숙 의원을 거론을 하면서 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의원이 24일 김 대표를 경찰에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여자 히틀러 발언만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자, 그런데 전두환 씨뿐만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진숙 의원이 어제 운영위에서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의 내용이 논란이 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도 우리 모두 잘 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이 있죠. 예. 이 한병도 원내대표도 글을 썼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본인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의 동일시하는 너무 황당한 지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네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측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5.18 왜곡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이 YS를 방패 삼는 것은 역사 테러다. 역사 테러다. 예, 맞습니다. 이 모르고 활용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파렴치한 역사 도용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이진숙 같은 애는 정말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준석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고소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웃겨요. 나를 여자 히틀러라고 그랬다. 이건 모욕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여자 전두환은 없어. 여자 전두환은 받겠다는 거지. 여자 히틀러는 모욕이고. 그래서 아까 민주당에서 의결을 하나 했대요. 앞으로는 이진숙은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하겠다. 좋아하는 걸로 본인이 아이고야. 영예로운이 호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욕죄에서 여자 히틀러만 넣었다는 걸 보고 이 사람한테 여자 전두환은 모욕죄의 그 대상도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가 가치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이 세 글자가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처참한 역사인식. 그러니까 재조명을 하겠다는 명분하에 사실상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폄훼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역사적인 근간을 흔드는 이 행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두고 보겠다는 겁니까? 본인들 당원당규에 5.18 정신 왜 이어받겠다고 넣은 거예요? 표를 달라고 할 때는 그게 먹힐 것 같으니까 딱 눈속임하고 유권자들한테 뒤돌아서는 이거 다시 재조명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제동도 못 거는 이게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을 호도하고 눈가림하고 눈속임하고 진짜 너무 처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 전두환은 불러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의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너무 참담하고 처참하죠. 결국에는 5.18이라고 하는 그 희생자분들과 지금도 그 유가족분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상처를 후비고 거기에 지금 소금을 뿌리는 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삼는 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사람 취급받기 힘든 그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뭐 제명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더 뼈아파야 되는 게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했는데 다 쇼였구나.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뼈아픈 것은 과거에 1995년도에 5.18과 관련된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YS 대통령이 이거를 재정 공표를 했거든요. 그럼 보수 정권에서 배출한 YS 대통령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했고 이미 역사적 합의가 끝났는데 그걸 자꾸 토론회에 올린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후비는 방식으로 본인의 이익을 삼겠다?
이 보수로서 보수자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제 보수가 아니고 수구 구태 세력이라는 이제 우리가 확정적인 선언을 통해 가지고 전 제도권에서 몰아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보는 거 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쇄빙선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더 높이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뺏어오는 방식으로라도 조금 더 확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전 제도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일을 아마 민주당이 좀 하나의 사명의 축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명해야죠. 여러분 아직 식사 전이시죠? 시간이. 이진숙 얼굴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어째서 여자 히틀러입니까? 5.18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토론을 주최를 하셨고 먼저 질문 전제가 틀렸습니다. 5.18에 대한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을 제가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행위를 저는 그런 했다고. 질문 들으지 그럼 않았어요. 질문을 아까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질문 취지가 아니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다면 좋아요.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나왔다고 전제를 했는데 그건 기자 본인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참, 지금 이진숙 국회 이제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채택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실효성은 없죠. 윤리특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막혀 있고 이 요건이라는 게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전체 제적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3분의 2라는 게 이제 개헌저지선이기도 한데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말로는 5.18 정신하겠다고 하지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갔을 때도 자리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방기하고 방임하고 용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독려한다고까지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될 거고 다만 지금도 이 인터뷰 내용 보세요. 기자가 정확하게 이런 폄훼 발언이 나온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묻는데 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앵무새처럼 되뇌인 거예요. 내가 한 말 아닌데 얘네들이 한 건데 쟤네들이 한 건데 나는 주최했을 뿐인데 무책임합니다. 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인 거 모르고 불렀나요? 아니요. 그 면면을 보면 그 행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자격이 과연 있는 분인가? 이분이 한때는 그래도 종군 기자로서 어떤 여성들의 표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좀 초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나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정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의원의 저런 발언은 참 의원이란 말 붙이기도 우리가 민망한 수준인데 저는 뭐 제명안에 대해서는 물론 헌법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적 3분의 2가 쉽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법원가에서 다툴 수도 없는 그 전국적 효력을 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에서 제명을 시도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에 저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명이 필요 없다? 감싸는 사람들 전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이진숙만큼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난번에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 활동 정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명이라는 거는 헌법에 그 정적수가 나와 있어서 예. 아까 개헌저지선과 같아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회법을 좀 바꿔서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좀 손을 보면 이제 김민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을 뺏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활동을 좀 제약할 수 있는 제재는 필요한 거 아니냐. 전 그 의견도 동의하는데 전 그래도 이거는 제명으로 역사에 좀 기록을 좀 남길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제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국회의원 어쩔 때 그럼 제명하는 건지 좀 기준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5.18을 폄하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인물이 이진숙 국회의원이었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진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 좀 짧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 정말 이진숙이 어떻게 된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당 내에서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크지는 않아. 네, 약간 관심이 필요하신 분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세력도 없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근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여권에서 때려주다 보니까 그래 뭐야 하고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당 내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당 내에서는 이진숙이 직접 발언한 건 없지 않아? 근데 어떻게 제명까지 한다는 얘기야? 라는 분위기로 조금 옹호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봐도 이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명안도 촉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당 내에서는 오히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입지가 좀 생기고 있다. 그 되게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이진숙을 옹호하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이진숙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 의원을 굳이 구태여 비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진숙 의원은 가장 오른쪽에 강성 지지층을 꽉 붙들어 매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을 비판하면 그 강성 지지층들은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엄청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옹호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생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잔바리 뉴스였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일 재밌는 것은 역시 당권 투쟁입니다. 당권 투쟁. 메인이죠. 요게 이제 메인인데 요거는 좀 해설이 필요해요. 좀 어려워. 지금 당권 투쟁의 핵심 인물로 부상되고 있는 인물이 탄핵당한 박근혜. 진짜 그래요. 근데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해. 박근혜야. 지금 핵심 인물이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정점식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17일이었나? 19일 대구에 박근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나는 이거 좀 이 자체도 화가 나는데 박근혜 옆에 있는 그 국회의원 유영아. 저 사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박근혜 무슨 집사처럼 계속 저러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일정 잡을 때도 다 뭔가 함께하는 것 같고. 저분은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죠. 맞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네. 국회의원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가가지고 뭘 했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연찬회를 좀 있으면 여나 봐. 네. 거기에 박근혜를 초청하러 갔나 봐. 와달라고. 근데 박근혜가 그때 오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요거는 설명이, 해설이 필요해요. 이제 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MT예요, MT. 워크샵. 워크샵 가는 거예요. MT. 한번 가서 단합하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술 마시면서 서로 뭐 기자들도 술 같이 마시고 하면서 이제 관계 맺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인데 네. 그런 자리에 전직 대통령이 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연찬회를 한 3번 정도 따라갔었는데 그냥 대통령 윤석열이 온 적은 있는데 맥주 마시고 그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책임질게. 맞아. 그때 뭐 을지훈련인가 있어가지고 아니 뭐 아무튼 있었어. 술을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술을 마셔서 문제가 됐었죠. 그때. 맞아. 네. 그때 권성동 그 의원이 노래 부르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번에 박근혜는 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당권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파지. 세력, 네, 영남파. 요거는 이제 장동혁 파랑은 또 다른 거지. 그렇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선 그 영남파와 장동혁 당권파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오세훈과 친한계 한동훈은 조금 힘이 떨어졌다. 네, 뒷전으로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씨를 예방하면서 이 힘을 빌어서 자 우리 당은 올공 부정선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뿌리는 영남이야, TK야 알고 있었지? 자 박근혜 씨를 데려오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장동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 씨를 다시 한번 연찬회를 끌어 들어오는 거다. 그럼 장동혁은 외통수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연찬회라는 게 당대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원내대표가 데려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장동혁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판단합니다. 박근혜 오는 게 네. 왜냐면 장동혁에게 나쁜 얘기,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당연히 좀 뭐 피해가 있겠지만 근데 박근혜 씨가 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 장동혁은 MB로 맞불나야지. 나는 장동혁이다. MB로 딱 맞불나야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MB도 만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언제요? 연찬회가 언제? 27. 내일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 1박 2일 동안. 아이고 네. 오늘부터 단식하기도 늦었네.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했을 때 탈출구를 마련해 준 게 박근혜 씨예요. 그리고 유영아 의원이 뭐 박근혜 씨의 뭐 집사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본인의 입속을 제일 많이 챙기는 게 유영아 의원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박근혜 씨를 앞세워서 그 사실 유영아 의원도 장동혁 대표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호의적입니다, 상당히. 네, 장동혁 대표가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야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우리 좀 그만 좀 공격하자. 사퇴론 그만 꺼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씨가 그 연찬에 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투샷이 찍힌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 세력은 올공, 부정선거, 윤어게인인데 거기 플러스 영남 세력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좋을지는 박근혜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무게추가 많이 기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운명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박근혜가 뭐 누군가를 쳐낼 만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 그렇죠. 다 안고 가고 싶겠지, 그렇죠. 본인도.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박근혜 씨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 와서 국민의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좀 자체가 아이러니한 그래서 상황이죠. 결국 제일 좋은 거는 민주당이 제일 좋아.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 반사 효과를 반사 이익으로. 반사 이익으로. 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이 박근혜 사면하면 안 됐어. MB도 사면하면 안 되고. 근데 그때 그 얘기했다가 나 아주 은퇴할 뻔했잖아. 그 박근혜 씨가 사실은 그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TK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뭐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그 탄핵되면서 그래 박근혜는 양반이었어. 그래 우리가 박근혜한테 너무했어 그때. 라는 그 보수 쪽에 어떤 정서가 생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거고 이 재밌는 지점은 박근혜 씨가 등판하면서 좀 곤란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 한동훈 의원.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곤란해졌죠. 한동훈이 잡아넣었으니까. 네, 본인이 잡아넣었기 때문에 한동훈이 잡아넣었잖아. 박근혜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 그리고 미안함이 있는데 그 반대로 한동훈의 어떤 그 뭐 표독스러움 이런 게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찬 안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갔다가 1박 2일 안 하고 아마 돌아올 거다. 잠만 안 자는 정도로. 네. 뭐 세게 비판도 못 하고, 그렇죠. 동조도 네. 못 하고,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환영할 만도 그거는 하네요. 좋은 측면이네. 그건 좋죠. 완벽하게 밟는 그렇죠. 밟는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연찬회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가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형광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돼요. 우리가 또 조금 예민한 문제 하나 다뤄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인요한 문제. 인요한. 예.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박형광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이진숙 의원이 5.18 관련 행사를 주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러자 이진숙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자신의 제명 촉구안이 통과되자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다수당에게 또 밉보이면 국회의원까지 잘라낼 수가 있다.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 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 민주 독재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이유가 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오늘로써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본회의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민주화라고 불리는 이 5.18, 자, 그리고 그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 여기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바로 잘라버린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물론 이건 제명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준숙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고 자신들의 지지층들에게 결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러니까 이 5.18 관련해서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4명의 의원이 표결에 동참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진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제명 결의안이 나오면, 또 제명안이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학술 행사에서도 말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되겠나, 이렇게 이준숙 의원은 말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 그 학술 토론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바로 독재다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독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준숙 의원이 5.18 관련해서 학술회의를 주관했다고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5.18 관련해서 특히 서는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문의 발전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폄훼했다, 소요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서 이준숙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제명을 하라 촉구하는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보면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중에 찬성이 157명, 반대 1표, 무효 1표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명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퇴장했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4사람,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화 의원 등의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이 4사람 외에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화 의원이 남아서 표결에 참여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 한지아는 표결 직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나는 기권했다.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제명에 찬성하지만 자신은 기권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진숙 의원을 뽑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는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정오를 확산시키고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한지아라고도 하는 사람도 이 호남 출신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 자, 양심의 자유, 자, 그리고 5.18 관련해서 성역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왜 성역을 만들어야 되고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되는가? 정말 알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한지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헌 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살리고, 자,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기 당의 이준숙 의원을 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지아는 지금 기권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경태, 김혜지, 우재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표를 던졌을까? 그러니까 재석 의원 159명 중에 찬성이 157이고 반대 하나, 무효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이 사람들은 찬성을 던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민주당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민주당보다 더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니 국민의힘은 벌써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친한계가 대표적인 경우다. 친한계. 자, 한동훈은 지금 제명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 있고, 자, 나머지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표를 행사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국민의힘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준석 의원은 지난 13일 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었습니다. 재조명 포럼. 자, 그래서 민주화 운동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포럼을 열었다고 그 자리에서 뭐 소요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자, 그래서 이영훈 교수와 김용삼 대기자 등 해서 자, 이 학문적으로 또는 저널리즘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쭉 많이 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자, 거기에 토론회를 한 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말하자면 5.18 관련해서 그런 토론을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난동 수준의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은 끝까지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시키고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을 보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 김민석은 오히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여자 히틀러다 이렇게 말했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그러면 여자 전두환이면 괜찮나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 5.18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받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실제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야 합니다. 자,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촉구 결의안. 그러니까 겁을 한번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은 아주 의연하게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비판하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